약간 어떤 면에서 캐논이 변태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렌즈가 714 렌즈입니다. 근데 캐논 광각 렌즈 중에서 이번에 함께 출시된 14mm VCM도 있고요, 24mm VCM도 있고요, 줌 렌즈 중에서도 1435, 1535, 714 같은 경우에는 2D에 190도 촬영이 되는데 이전에 5.2mm의 PCI 렌즈까지 풀프레임용, 크롬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리뷰를 했었던 100-300 f2.8 같은 경우에도 와, 캐논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714 PCI 렌즈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 diamond in the rough. They said what we had wasn't enough. They said there was no more room for us. But now we're here about to tear it up. I was a diamond in the rough. They said what we had wasn't enough. RF-L 렌즈의 높은 신뢰성을 바친 190도의 원형 화각을 지원하는 어안 렌즈 RF714 f2.8에서 3.5 L PCI STM 렌즈입니다. 세계 최초 190도 원형 화각에서 오는 독특한 왜곡으로 역동적인 무빙은 기본이고요, 어안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단 촬영 거리가 0.15m이기 때문에 렌즈 길이를 생각하면 바로 코앞에서도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정도라서 어안의 왜곡과 거리를 이용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형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 RF 렌즈에 있던 컨트롤 링, 포커스 링, 줌 링 있고요. 렌즈 펑션 버튼, 포커스 모드 스위치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줌 리미트 잠근 스위치가 있습니다. 7mm로 갈수록 원형을 찌기 때문에 어안 화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7mm에서 사용 시 7mm에서 고정이 되고요. 그 이상 화각에서 사용 시 9mm에서 스톱, 락이 걸립니다. 반대쪽에 보면 C라고 적혀져 있는 구간이 함께 걸리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APS-C, EOS R 시리즈 카메라, 크롭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비내증이 없는 대각선 어안 촬영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 특성상 ND 필터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에는 드롭인 필터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제거하면 안쪽에 기본 필터가 있고요, 별매로 드롭인 가변식 ND 필터와 평강 CPL 필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한 렌즈입니다. 레플리카 비구면 렌즈와 UD 렌즈를 통해서 기존 EF 시리즈보다 더 뛰어난 고화질 및 색수차 억제를 보여주는데요, 살짝만 사용을 해봐도 결과물이며 색수차적인 부분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180도 VR에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렌즈로 어떤 결과물을 찍을 수 있는지, 테스트 결과물은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각 렌즈, 어안 렌즈라는 게 인물을 이용했을 때도 매력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환경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의도치 않은 곳에서 굉장히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렌즈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7mm로 찍게 되면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서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구현이 되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위가 살짝 잘리는 동그라미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C50 같은 경우에는 오픈게이트 촬영이 되죠. 오픈게이트에서는 완벽한 동그라미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그러면 항상 동그라미로 쓰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것들을 조금 펴줘야 되는데 캐논 홈페이지에 VR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캐논으로 촬영한 이 결과물을 190도로 늘려주는 작업인데요, 사진 기준으로 봤을 때 JPG를 동그라미를 놓고 나면 정사각형으로 180도 이까지가 다 나오는 사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420 럿 막 이런 게 있어요. 420이지만 럿을 씌운 상태로 뽑겠다, 난 좀 가볍게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제가 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좀 높은 코덱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얘는 2D 180도로 뽑기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내가 알기론 얘는 3D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5.2mm 듀얼 피시아이 렌즈가 3D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2D로 뽑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뽑힙니다. 8K로 촬영하고 뽑으려고 할 때 4096, 4096이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내가 4K 시퀀스를 만들려고 할 때
얼추 오픈 게이트처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 모든 영역을 다 담으면서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C50은 아직 캐논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R5 마크 2, R6 마크 3가 해당이 됩니다. 사진에서의 2D, 영상에서의 2D는 알겠는데 3D로 뽑으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것처럼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내 핸드폰을 움직였을 때 아래 위로 볼 수 있는 VR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은 캐논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 보면 180도가 3D로 다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그렇고요.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아래 위로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714 렌즈로 뽑은 영상을 원본이긴 하지만 보면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윗부분이 조금 딱딱하게 잘리는 부분 말고는 제가 기존에 피쉬아이 렌즈로 리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조금 못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3D를 표현을 하게 하는 그 안경이나 VR을 꼈을 때 얘는 밋밋한 영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그냥 대충 이렇게 회전을 해봐도 지금 제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일그러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5.2mm 피쉬아이 렌즈로 찍은 것들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이 나오게 됩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화면이라고 봤을 때 아래로 봤을 때 위로 봤을 때 그대로가 다 실현이 된다면 714 2D로 뽑은 거를 3D로 뽑게 되면 약간 요렇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볼 수는 있겠지만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얼추 3D도 구현할 수 있는 렌즈다. 촬영을 하고 캐논 홈페이지에 있는 VR 유틸리티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면 사진을 사용하는데 영상을 사용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크로 렌즈와 AF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코앞에서 초점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AF가 끝장나더라고요. 와이드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극도로 앞으로 왔다가 뒤로 멀어지는 구간에서도 눈 초점을 놓치는 것 없이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렌즈를 사용해보시면 다른 렌즈보다 초점이 잡힐 때 조금 더 희열이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피쉬아이 거의 190도의 영역을 담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져도 조리개와 상관없이 펜포커스로 나오게 되는데 눈앞으로 다가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심도 표현이 잘 됩니다. 잘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사체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 동물 초점에서도 마찬가지 눈 추적 굉장히 잘 하고요. 사람이나 동물 크게 상관없이 초점 영역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MF로 걸어놔도 전체가 웬만하면 맞으니까 그렇게 써야지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점에서는 잘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조도 캐논이 또 저조도 AF가 좋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일반적인 인물에서도 동물에서도 AF는 좋은 결과물을 내주는 렌즈입니다. 오케이. 이 714 렌즈의 태생은 어떻게 보면은 피쉬아이 렌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피쉬아이 렌즈가 캐논에서는 풀프레임 기준에서 5.2mm 피쉬아이 렌즈가 있었는데 그걸로 180도 3D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소개를 했을 때 나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나에게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재미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왜곡이 있는 형태를 인정을 하고 나면 내가 이 왜곡을 이용해서 어떠한 재미난 촬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렌즈가 데일리 렌즈, 바디캠 렌즈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R50V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던 분을 불러가지고 이 어안 렌즈 광각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잠깐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 can tell by the shoes and down south blues. A smooth cat like me got nothing to lose, cause I'm an outlaw. Hey, listen, this town ai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buddy. Come on. Now, if they want that heat, just come through and eat. I got a hot and ready place to knock you off your feet, just like a southpaw. But you cut me off guard with the way you stick and move. I saw you walking in and started straight rock the room with that activity. You got a bright future behind you, baby, I see. Lord have mercy. And then I walked up to you all clean and smooth, but said, 이처럼
것처럼 내가 어떠한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무언가를 표현을 하거나 재미난 표현을 하고 싶을 땐 내가 아무리 1535, 1435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왜곡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조리개가 밝으면서 180, 190도를 찍기 때문에 당연히 은하수나 별이나 그런 부분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역동적인 인물 스케치에서 메인으로는 뭐 2470이나 70200 같은 렌즈를 활용을 하겠지만 어떠한 컷은 내가 이 렌즈를 통해서 재미난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힙합 클럽을 갈 때 사진은 알파이브 마크 2의 714 그리고 영상은 C50에 끼워가지고 그걸로만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면서 이 714의 결과물을 조금 덧대면 재미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렌즈이니까 너무 나에게는 불가능한 렌즈다로 보지는 마시고 이 렌즈로 어떻게 하면 재미난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다 보면 한번 써보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논 하면 뭐다? 방진방적이죠. 캐논에서는 제가 좀 하드하게 테스트한다고 욕을 좀 먹긴 했었는데 714 렌즈도 L렌즈답게 험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물을 무조건 맞아도 된다, 방수 렌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촬영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물이 튀거나 이물질이 튀는 환경에서도 촬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도로 봐주시고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렌즈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드론을 날릴 때도 물을 가까이 촬영할 때도 이것저것 렌즈로 많이 튀게 됩니다. 가까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714 렌즈 전면에는 불속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전에 아무 렌즈나 가지고 와서 유분기가 가득한 기름을 뿌리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녹아듭니다. 물론 닦으면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유분기가 퍼지고 한 상황이고요. 닦을 때도 여러 번 닦아줘야 되는데 같은 환경을 714 렌즈 불속 코팅이 되어 있는 전면부에 뿌리게 되면 이렇게 오염이 렌즈에 묻어나지 않고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불거나 잠깐만 털어내도 이 유분기가 빨리 털리게 되고요. 어안 렌즈 특성상 좀 가까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물질에도 방어가 되는 결과물이며 렌즈 내구성이며 최고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autiful day at the beach. I was losing my mind for about a week until I could call you up. I'll meet you at the waterline. Birds are flying up above. We both need a little love. Hiding a million different things. Waiting for the night time to see what it brings. 714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11mm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mm로 변환을 해버리면 후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드를 빼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거 말고 내가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7mm에서 원형으로 찍는다는 건 내가 애초부터 VR로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4mm에서는 비니팅이 없습니다. 근데 뭐 10mm, 11mm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니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렌즈 왜곡을 넣어가지고 공유를 조금만 만지면 내가 조금 불필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 10mm, 11mm, 12, 13, 14까지는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안 왜곡을 잡기 위해서는 뭐 한 11mm대 그리고 일반적인 왜곡은 14mm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개별 선여도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피시아이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에서 몇 미리가 가장 좋다기보다는 그 단일 화각대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좋을지를 한번 봤습니다. 우선 7mm 결과물로 VR로 변환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여기로 잡았고요. 이게 일반적인 테스트로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보는 이 결과물과 카메라가 거리가 꽤 먼 거리인 걸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F11까지 중앙부 머리 조심히 완벽하게 다 보입니다. F16, 20
F22부터는 확실히 소프트해지고 주변부도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선명하게 표현이 되면서 F16부터 소프트해지는 게 보이죠. 7mm는 그냥 F16보다 개방된 조리개라면 다 선명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mm도 풍경과 카메라가 먼 거리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F22만 유독 소프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F16도 소프트해지긴 하는데 괜찮아 보여요. 주변부도 유독 F22에서만 소프트해진 게 티가 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14mm에서는 F16까지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빛깔림은 F11부터 확실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내가 빛깔림도 표현하면서 선명한 결과물 얻고 싶다면 F11에서 16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특수 렌즈들 때문에 색수차 억제도 굉장히 강합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빛을 강하게 받았을 때는 일부분 좀 나타나긴 하겠지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7mm 비네팅은 아무래도 조금 느껴졌고요. F8 정도 가면 확실히 사라지는 정도이고 14mm도 동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이번 714 렌즈는 망원단이 아니라 초광각 피쉬아이고 F2.8로 밝은 조리개입니다. 밝은 조리개이기 때문에 14mm에서 F3.5에서도 가까이 붙으면 심도 표현 충분히 나오는 수준이고요. 거기에 따른 포커스 브리딩 억제도 좋은 편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케도 예뻐요. 전반적으로 제가 렌즈를 리뷰하면서 하는 테스트는 다 진행을 해봤는데 피쉬아이라는 특징을 가진 거 말고는 플래그십 렌즈가 맞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2월인데도 햇빛이 짱짱할 때는 반팔 입어도 춥지 않으니까 이런 714 렌즈 들고 야외에서 좀 재미난 촬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714 렌즈에 대한 리뷰를 끝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단점과 장점이 딱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의 성능 같은 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내줄 수 있는 수준에서는 조리개별 선회도나 결과물, 방진방적 모든 것들이 완벽했고요. 아쉬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7mm 어한형, 원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는 화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어한 형태의 렌즈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의 왜곡이 곁들여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사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렌즈를 선택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근데 또 장점도 확실한 부분인데요. 내가 렌즈를 2470을 샀다, 2870을 샀다, F2.8과 F4가 있을 때 2410호도 마찬가지 F4와 2.8이 있는데 그 렌즈를 바꾼다 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렌즈를 내가 2.8로 바꿨구나. 근데 내 결과물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지만 이 714 렌즈 하나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렌즈 라인업과는 다른 분위기의 결과물을 내주는 렌즈이기 때문에 우리 또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각 화각별로 어떤 특징을 내는지 필터별, 렌즈별 다 구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애초부터 뭔가 어안의 화각을 많이 사용을 하는 역동적인 뮤직비디오라든지 역동적인 시네마틱 비디오에 디저트식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은하수나 그러한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최상의 최신 렌즈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리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714의 생각은 어떠신가요?